오늘 오전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소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로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수의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지원금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미친 듯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최우선 민생 대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소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이고 두터운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가 주 대상으로 이는 약 3,577만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3,256만 명과 차상위 한부모 가구 36만 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즉 가구 월소득이 약 974만 원 이하라면 여러분은 이미 이 지원금의 수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하후 상박,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 등급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4인 가구이고 소득 하위 계층에 해당한다면 가구 합산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수도권 거주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 시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되며 4인 가구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 일반 가구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급 방식 또한 매우 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당장 급한 전기세나 가스비를 낼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우선 지급되어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도록 하거나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일반 서민층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아예 무산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줄다리기의 최종 결론은 국회 협의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지원금 카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25만 원 안과 어떻게 절충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오늘 확정된 것은 정부가 우선 추진할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기반 선별 지원책이고, 25만 원 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국회가 싸우는 동안 우리 동네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 예산을 털어서 지원금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금산구는 지난 4월 6일부터 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고, 전남 순천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1인당 15만 원씩 순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충북 보은구는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경북 군위구는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중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확정되어 6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남들보다 30만 원, 40만 원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이므로 지금 즉시 여러분 주소지의 시청이나 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들의 지원금 행렬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대책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녀 교육비 부담이 극심해졌는데, 정부는 이를 치플레이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 노트북 구매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고사양 부용 PC 22,000대를 폐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리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양료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폐기되는 PC 중 60% 이상은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최신 학습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하실 때 내 자녀가 PC 무상 지원 대상인지 혹은 구매 지원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100만 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아끼는 셈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국회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취약계층은 이르면 4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시작되겠지만 일반 가구는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6월 말경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정보에 어두워 혜택을 놓치기 쉬운 어르신들이나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지원금 확정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 복지 1번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